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6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4월 13일, 15일 사이에 이루어졌고 전국 1005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18살 이상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쭉 보면은 내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천하대세가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그런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셈입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서 잘한다는 30%밖에 안 됩니다.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못한다가 62%나 되었습니다. 62대 30입니다. 못한다 62, 잘한다 30 이런 여론이 되면은 정권 연장이 거의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아주 큰 차이로 국민의힘이 밀리다가 쭉 올라와서 이제 거의 같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지지 30%, 무당층이 27%나 됩니다. 그 다음에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자유응답식으로 한 것인데 에서는 윤석열 25%, 이재명 24%, 이낙연 5%, 안철수 4%로 되어가지고 윤석열 씨가 1등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낙연 씨가 5%로 한때 20%대를 달리다가 5%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 이것은 자업자득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당헌을 무리하게 개정을 해가지고 부산 서울시장 후보를 낸 것이고 이 보선이 이렇게 역사적 의미를 갖도록 만든 장본인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 이게 가장 중요한 조사가 이겁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여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34%. 아니다.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55%가 됩니다. 55대 34입니다. 55대 34라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느냐. 단일화가 야당이 단일화만 되면은 야권이 단일화만 되면은 크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55대 34, 55대 34입니다. 그리고 정당별 호감도 아까는 지지도와 호감도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감도에서 국민의힘이 34%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30%, 정의당 24%, 이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은 이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을 하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된 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함으로써 천하대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30%가 된 것은 2주 전에 비해서 2%포인트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잘 못하고 있다가 62%로 된 것은 2주 전에 비해서 4%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커졌습니다. 잘한다 30, 못한다 62인데 지역별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라도를 빼면은, 전라도에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전라도를 빼면은 전 지역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전 지역에서. 특히 서울이 완전히 돌았습니다. 서울이 잘하고 있다 30인데 잘 못하고 있다는 61%나 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남성은 잘하고 있다 39, 여성은 잘하고 있다가 31%, 약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연령별로는 아시겠지만 20대가 잘하고 있다 27%, 잘 못하고 있다가 그 두 배나 되는 56%, 20대가 완전히 돌았고 30대도 같이 돌고 있습니다. 30대도 잘하고 있다 33, 못하고 있다가 61이나 됩니다. 드디어 40대에서도 돌았습니다. 40대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41%, 못하고 있다가 53%나 됩니다. 40대가 공고한 지지층이었는데 드디어 40대가 돌고 있습니다. 40대가 문재인을 버리고 있습니다. 직업별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 전업 주부, 학생도 마찬가지네요. 이 층에서 반문재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 사무관리직이 원래 문재인 지지층이었는데 이 층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한다가 31%밖에 안 됩니다. 이 40대와 화이트칼라와 전라도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3대 기둥이었는데 전라도를 빼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성향이 조금 늘었습니다.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26%가 됐습니다. 내가 중도라는 사람이 32%가 됐어요. 내가 진보라는 사람이 27%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30% 됐거든요. 그 다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뭐냐?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상반됩니다. 코로나 대처가 지금 백신 확보에 실패해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답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래도 문재인 지지자들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30, 무당청 27%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죠. 이 광주 전라도에서는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합니다. 56%. 이 광주 전라도에서는 국민의힘이 8%밖에 안 됩니다. 김종인 씨가 그렇게 공을 들여도 안 됩니다. 광주 전라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적 강세를 보이는 데는 대전, 세종, 충청권이네요. 거기가 더불어민주당이 28, 국민의힘 32% 비슷비슷합니다. 서울에도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8, 비슷비슷합니다. 경기도는 31대 31 같습니다. 추세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이 떨어지는 그런 구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 지도자에서 선호도를 보면은 윤석열 1등 25%, 이재명 24%, 이낙연 5%, 안철수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갤럽 조사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윤석열 씨가 단독 1등으로 나온 건 아마 이게 처음일 겁니다. 다른 데서는 윤석열 씨가 상당한 차이로 이재명을 따돌리는 걸로 나오는데, 이 갤럽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25%, 이재명 24%, 이낙연 5%, 안철수 4%, 홍준표 2%, 오세훈 2%, 정세균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28, 이재명 22, 인천 경기에서는 윤석열 23, 이재명 31. 이재명 씨는 역시 경기도 인천 지방에서 자기 지지 기반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
호남 지방에서 1등입니다. 이재명 씨가 28%입니다. 이낙연 씨 고향이 이재명 씨는 출생지가 경상북도인데 이낙연 씨는 호남인데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이재명 28, 이낙연 15%. 이렇게 되면 이낙연 씨의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말이죠. 20대에서 윤석열 7%, 이재명 15%. 이 20대에서는 또 이재명 지지가 윤석열 지지보다 많아요. 이건 상당히 앞으로 이게, 그런데 이 20대는 유동층이 61%나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20대의 여론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크게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역별로 높은 곳은 역시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그 다음에 충청도, 그 다음에 서울. 이재명 씨는 전라도,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정권 교체, 내년 대선 기대, 여당 후보 당선 34%, 여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34%, 아니다,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55%입니다. 55%인데 이게 보선 전에 비하면은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게 52에서 55%로 2주 사이에 3%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이번 보선이 정권 교체론을 더욱 굳혔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권 교체론도 전라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권 교체론이 강합니다. 정권 교체론이 가장 강한 데가 대전, 세종, 충청, 그리고 인천, 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56%, 서울도 56%, 대구, 경북은 77%나 됩니다. 20대에서도 정권 교체론이 강합니다. 20대에서는 압도적이네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55, 현 정권 유지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대는 현 정권 유지가 그래도 많네요. 40대는 현 정권 유지 49%, 정권 교체 42%, 40대만 빼고는 다, 40대를 빼고는 전 연령층이 다 정권 교체론으로 여론이 기울어지고 있다. 특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중도입니다. 중도에서 정권 교체론이 66%나 됩니다. 정권 유지가 24, 거의 3대1, 3대1의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중도가 확실하게 반문재인으로 돌았다는 게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아주 골칫거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당별 호감도, 지지율과 달리 호감도 조사라는 걸 해보니까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24, 국민의당 21, 열린민주당 19,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 호감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은 이 정권 들어서서 처음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이런 걸 종합을 하면은, 첫째, 호감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고 더 격차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지지율이 드디어 30%까지 떨어졌다. 금년간에 20%대로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대선 후보감에서 윤석열이 1등을 달리고 있다. 이낙연 몰락했다. 이걸 다 종합을 하면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 여기에는 범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요사이
김종인 씨가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무슨 금태섭하고 만나서 정당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씨를 뭐 영입한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범야권 통합론자, 김종인은 야권 분열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일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이렇게 격변합니다. 여론이 상당한 진폭으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여론은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한 11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되 어쨌든 천하대세는 정권 교체로 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여론 변화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더 밀어붙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각성해 가지고 거짓말쟁이를 응징해야 된다.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선동에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